채화영이 드디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뺨을 때리는 순간 그 영상 하나가 지금 이 드라마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채화영이 쌓아올린 20년의 탑이 딱 5초짜리 영상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밝혀진 복선 하나. 채화영이 연주를 들으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늘아 미안해.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그 하늘이 지금 채화영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적으로.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채화영의 표정입니다. 오장미가 바이올린 연주를 마쳤을 때 채화영이 뭐라고 했죠? 역시 서린이가 맞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눈이 달라요. 카메라가 0.5초 동안 채화영의 눈을 잡아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납득한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채화영이 속았다고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거기서 카메라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채화영의 눈을 잡아줬다는 건 채화영이 이미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채화영이 실제로 의심하고 있다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혼자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기다린다. 그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에요. 이 여자는 절대 먼저 패를 꺼내지 않아요. 상대방이 꺼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에 덮어버리는 스타일.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양금순입니다. 양금순은 지금 오장미와 채화영 사이에서 완전히 낀 상태예요. 오장미한테는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채화영한테는 복종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될 때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채화영이 양금순을 단독으로 불렀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채화영은 절대 마서린이 진짜냐? 라고 직접 묻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천천히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말을 던져요. 금순씨, 서린이가 어릴 때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요? 이 질문 하나에 양금순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양금순은 마서린의 실제 어린 시절을 모르거든요. 오장미와 함께 만들어낸 연기된 과거만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양금순이 뭔가를 뭉개거나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하거나 반대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게 채화영한테는 충분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설정한 가장 교묘한 긴장감이 뭔지 아세요? 채화영은 이미 의심하고 있는데 오장미는 채화영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앞으로 몇 회 동안 드라마의 핵심 엔진이 됩니다. 오장미가 안심하고 있을수록 채화영은 더 정밀하게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의 형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채화영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장미에게 다시 한번 바이올린 연주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번엔 녹음기가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린이가 제일 잘하던 곡 한 번만 들려줘봐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터지는 순간 이번 시즌 최고의 소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장미가 연주를 하면 실력 차이로 들통. 오장미가 거부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뀜. 오장미가 시간을 벌려고 하면 채화영이 더 강하게 밀어붙임. 어떤 선택을 해도 이번엔 오장미한테 출구가 없어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동안 회상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가요. 흐릿한 화면, 어린아이의 손, 그리고 채화영이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 하늘아 미안해. 시청자 대부분은 이 장면을 그냥 감성신으로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감성용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폭탄이에요. 채화영이 과거에 아이를 버렸다는 설정. 이미 이 드라마 초반부에 아주 미세하게 깔려 있었어요. 채화영의 집에 아이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것. 채화영이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말을 들을 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던 것. 그리고 강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근거 없는 적대감. 사람이 처음 보는 상대한테 이유 없는 감정을 품는 경우는 없어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었고 지금 그 아이가 강준호입니다. 강준호라는 캐릭터가 왜 이 드라마에서 특별하냐면 이 인물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준호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조만간 공개될 거예요. 근데 그 친부모 중 한 명이 지금 자기를 회사에서 쥐고 흔들려는 채화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채화영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채화영은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출생 기록을 확인하다가 강준호의 출생 연도와 자신이 아이를 버린 시기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하는 장면. 그리고 채화영이 혼자 그 서류를 보면서 손을 떨며 서랍을 닫아버리는 장면. 이게 이번 시즌 최고의 단독 연기 신이 될 거예요. 이 구도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보세요. 채화영은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들도 모르고 채화영도 알면서 말 못하는 상황. 강준호는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자기 옆에서 악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괴롭히면서.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 전체의 감정적 핵폭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대창이 등장합니다. 마대창은 이 드라마에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패를 쥐고 저울질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마대창이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를 먼저 알게 된다면 화영씨, 준호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대사 한마디로 마대창은 채화영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을 수 있어요. 채화영이 준호를 적대하는 걸 멈추고 싶어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의심받고 계속 적대하자니 아들한테 상처를 주고 마대창이 이걸 카드로 쓴다면 채화영은 선택지가 없어요. 이번 회차에서 실시간 반응이 폭발한 장면이 있었죠. 채화영이 양금순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이미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갑질 논란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의 세력 구도를 뒤흔드는 트리거가 됩니다. 왜 이 영상이 위험하냐면 채화영은 지금까지 완벽한 이미지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채화영을 두려워하는 건 채화영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완벽함의 균열이 이 영상 하나로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짓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뒤에서는 어떤 짓을 했을까? 마대창이 이 영상을 보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마대창은 감정을 절대 얼굴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영상을 끄고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한테 말 한마디 던집니다. 내일 전체 임원회의 잡아. 이게 채화영한테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예요. 염산월과 진홍주가 이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장면도 예상됩니다. 진홍주는 지금 채화영 회사 안에서 염산월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염산월이 이 영상 최대한 퍼뜨려라고 지시하는 순간 진홍주는 익명 계정을 통해 추가 유포를 시작할 거예요.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마대창이 채화영을 내칠 명분이 생기고 채화영의 회사 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상황에서 강준호의 반응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소라면 강준호는 회사에서 채화영을 어느 정도 감싸줬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회사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근데 이번엔 달라요. 강준호가 채화영을 감싸주기를 거부하는 장면. 이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채화영한테는 칼보다 날카롭게 꽂힐 거예요. 왜냐면 강준호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채화영한테 남아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채화영은 비로소 진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사면초가 상태에서 선택하는 카드가 있어요. 오장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마서린이 회사 분위기를 흐려놓은 것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채화영한테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장미의 정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채화영이 먼저 오장미의 약점을 건드리면 오장미 쪽에서 방어에 급급해지거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채화영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 하나만 꼽으라면 전 강백호를 꼽겠습니다. 백호가 채화영한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이 대사가 시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드라마에서 채화영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인물이 없었거든요. 다들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채화영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백호는 정면으로 들어갔어요. 백호가 채화영을 쓰러뜨리려는 이유는 개인적이에요. 채화영이 강백호의 아버지를 사고 현장에 유인했다는 의심.
이게 사실이라면 채화영은 단순한 갑질 상사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건드린 인물이에요. 그리고 백호가 그 증거 파일을 확보하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스릴러 라인을 형성합니다. 채화영이 백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처음엔 회유를 시도할 거예요. 백호 씨, 우리가 사실 같은 편 아닌가요?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백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강백호는 돈이나 자리에 욕심이 없는 캐릭터예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채화영의 회유 카드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채화영은 다음 수를 꺼냅니다. 백호를 제거하거나 백호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손을 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어색해 보여요. 오장미는 강준호를 좋아하는데 백호는 강준호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백호는 오장미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두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채화영이라는 공동의 적. 백호가 오장미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마서린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화영을 먼저 무너뜨려야 해요. 이 대사가 터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안도감 오장미한테 아군이 생겼다. 공포감 백호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상황이 강준호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준호는 동생 백호와 오장미가 가까워지는 걸 보게 돼요.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뭔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준호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게 불편해요. 여기에 질투와 혼란이 동시에 오는 거죠. 백호야, 마서린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백호가 대답합니다. 형이 알 필요 없는 얘기. 이 짧은 형제 대화가 준호한테는 상당한 갈등을 심어줍니다. 오태평이라는 인물,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 협박범으로 의심하면서 감시를 지시했죠. 근데 오태평이 단순한 협박범이면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이 인물이 특별한 이유는 채화영의 오래된 비리를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오태평이 채화영한테 위험한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태평은 채화영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출생 기록 조작인지 사고 유인인지 재정 비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당신이 감추고 싶은 것을 내가 봤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해요. 둘째, 오태평은 오장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태평과 오장미의 관계가 공개되는 순간 오장미가 왜 신분을 위장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의 진짜 목적이 밝혀져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니, 복수이긴 한데 그 복수가 채화영만을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염산월이 오태평을 먼저 접촉합니다. 채화영보다 먼저 오태평을 잡으면 채화영을 무너뜨릴 정보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염산월의 접근 방식은 이럴 거예요. 돈을 제시하거나 오태평이 원하는 무언가를 협상 카드로 쓰는 방식. 그런데 오태평이 쉽게 넘어갈 인물이 아니에요. 오태평은 지금 두 세력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한쪽에 완전히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태평은 채화영한테도 염산월한테도 완전한 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쫓기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화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려 할지가 진짜 충격 포인트입니다. 채화영이 처음엔 오태평을 돈으로 처리하려 할 거예요. 그 다음엔 협박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하면 그 사람 조용히 사라지게 해.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채화영은 단순한 악역을 넘어서요. 시청자들이 채화영을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하지만 오태평을 제거하면 오장미가 반응합니다. 오태평과 오장미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게 공개될 때 오장미의 감정 폭발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강준호 앞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장미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는 순간 그걸 보는 강준호가 처음으로 이 여자가 진짜로 누구인가 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번 회차에서 시청자들이 심장이 쫄깃했던 장면이 있었죠. 강준호가 오장미한테 농담처럼 한마디 던집니다. 결혼할 생각 없어요? 농담처럼 던졌는데 화면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장미가 잠깐 멍하니 있다가 웃으면서 넘긴 그 장면. 근데 강준호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이 진심인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강준호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은 평생 완벽한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완벽한 집안, 완벽한 회사, 완벽한 사람들. 그래서 뭔가 어설프고 뭔가 숨기고 있고 뭔가 불완전한 오장미한테 오히려 끌리는 거예요. 강준호는 오장미가 가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그 가짜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 관계의 핵심이에요. 오장미 입장에서는 훨씬 복잡해요. 오장미는 이 회사에 복수하러 들어왔잖아요. 강준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준호 앞에서 연기가 안 돼요. 준호 앞에서는 오장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순간들이 누적될수록 오장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분 위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준호가 공개적으로 오장미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최화영이 오장미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강준호가 조용하게 최화영 앞에 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최화영이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준호가 저 여자 편이구나. 그 순간 최화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장미에 대한 의심이 적개심으로, 적개심이 제거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예고하고 있는 가장 큰 감정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강준호가 오장미한테 직접 묻습니다. 당신 진짜 마설인 맞아요?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준호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준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장미가 대답을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이 장면이 이번 시즌 최고의 감정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오장미의 눈물은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도 당신 앞에서는 진짜가 되고 싶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공포이기도 해요. 준호는 그 눈물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호가 오장미를 선택하느냐, 최화영 편에 서느냐가 이 드라마 전체의 세력 구도를 결정하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염산월이 진홍주한테 한마디 했어요. 회사 가서 화영이 염탐하라. 이게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의 연합이 본격화됐어요. 진홍주는 지금 최화영 곁에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에요. 최화영이 진홍주를 측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진홍주가 염산월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최화영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홍주는 최화영이 절대 숨기고 싶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진홍주가 빼돌리는 정보는 어떤 종류일까요? 첫째, 최화영의 회의 내용.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을 만나고 있는지. 둘째, 최화영의 재정 관련 자료. 특정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셋째, 최화영이 마대창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최화영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됩니다. 염산월이 이 정보를 마대창한테 하나씩 흘리는 방식으로 이간질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대창이 예상외의 반응을 보여요. 마대창이 최화영과 염산월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최화영의 손을 들어주는 반전이 예상됩니다. 이게 왜 반전이냐면 마대창이 염산월의 정보를 들으면서도 최화영을 선택한다는 건 마대창이 최화영한테 더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마대창이 최화영의 약점을 이미 쥐고 있어서 최화영을 자기 통제 안에 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염산월이 이 결과에 분노합니다. 자기가 정보를 다 줬는데 마대창이 최화영 편을 들었어요. 염산월 입장에서는 이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염산월이 독자 행동을 선언합니다. 내가 직접 한다. 이 선언이 나오는 순간 드라마의 싸움이 2단계로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정보전이었어요. 앞으로는 직접 충돌입니다. 진홍주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요. 최화영이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진홍주한테 어떻게 할까요? 최화영이 진홍주를 진심으로 신뢰했다면 그 배신의 충격은 분노보다 먼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응징이 따라오죠. 진홍주 뒤통수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배신감 넘치는 씬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각 라인별로 분석했는데 이번엔 이 모든 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리해 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앞으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순서대로 예측합니다.
최화영의 갑질 영상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켜지는 장면. 단순히 영상이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임원 전체가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그 영상이 켜지는 거예요. 최화영이 들어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과 최화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최화영이 그 스크린을 보는 순간의 표정. 이게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이라는 캐릭터의 분기점이에요. 최화영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역전을 노리느냐. 마대창과의 정면 충돌이 이 장면에서 터질 거예요. 오장미가 강준호 앞에서 나는 마서린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 이게 단순히 정체 공개 신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오장미가 이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준호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복수의 목표보다 커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온 직후 강준호의 반응이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화를 내지 않아요. 충격을 받긴 하지만 그 충격 안에서 준호가 처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울어요. 확신합니다. 최화영이 강준호 앞에서 내가 내 엄마다라고 오열하는 장면. 이 장면이 1위인 이유는 이게 이 드라마 전체의 구조적 폭발이거든요. 최화영이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준호가 이미 오장미를 선택한 후일 거예요. 최화영이 준호를 잡으려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준호야, 내가 내 엄마야. 근데 준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당신이 날 버린 사람이잖아요. 이 대화가 성립하는 순간 최화영은 아들도 잃고 회사도 잃고 준호 앞에서 악역이라는 사실도 확인받아요. 이게 최화영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잔인한 결말이에요. 자업자득인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구도. 그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감정이에요. 잠깐 인물 관계 정리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양금순이라는 인물, 이 드라마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분석이 안 됐어요. 이 캐릭터가 단순히 오장미를 도와주는 아줌마로만 보이면 이 드라마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양금순의 과거가 뭔지 아세요? 이 인물은 최화영의 곁에서 오랫동안 있어온 사람이에요. 단순히 오장미한테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화영한테 당했던 무언가가 있어서 오장미의 복수 계획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양금순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공범이에요. 그리고 공범은 무너질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공포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금순이 최화영한테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중요한 건 대답의 내용이 아니에요.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최화영은 사람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패턴을 알아요. 눈을 피한다, 말이 빨라진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아니면 반대로 모호하게 대답한다. 양금순이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에 따라 최화영이 확인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양금순이 실수를 한 이후 오장미한테 알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화영씨가 이상한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오장미의 표정이 굳어요. 그리고 오장미가 처음으로 탈출 혹은 선제 공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돼요. 양금순의 실수 하나가 이 드라마의 속도를 2배로 올리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금순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건 이 캐릭터가 무너지는 방식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조연이 단순하게 쓰이는 드라마는 이미 재미없어요. 양금순이 무너지는 방식을 통해 오장미와 최화영의 전쟁이 공식화되는 거예요. 마대창이라는 인물을 많이들 중립적인 권력자로 보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마대창은 중립이 아니에요. 마대창은 자기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대창이 원하는 게 뭘까요? 최화영을 원한다고 보기엔 최화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염산호를 원한다고 보기엔 염산호의 정보를 받으면서도 최화영 편을 들잖아요. 강준호를 원한다고 보기엔 준호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가 아직 불명확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마대창은 이 회사 안에서의 모든 세력을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해요. 최화영도 염산월도 강준호도 다 자기 손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걸 통제욕이라고 단순화하면 안 돼요. 이게 마대창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식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 편을 들어서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모자지간이라는 사실이 마대창에게 알려지는 순간, 마대창은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 계산을 해야 해요. 채화영한테 말하면 채화영이 준호를 무기로 쓰려 할 것이고, 준호한테 말하면 준호의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질 것이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를 통제할 수 있어요. 마대창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대창이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마대창이 이 카드를 꺼내면서 하는 말. 화영씨, 준호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채화영은 완전히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대창이 이 드라마에서 진짜 최종 보스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에요. 채화영이 강준호를 아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채화영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준호한테 퍼붓던 적대감, 준호의 연인인 오장미를 향한 공격, 준호 앞에서 드러낸 냉혹한 면들. 채화영은 이 모든 걸 아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채화영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정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복수를 위해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그 안에서 감정을 갖게 되는 구조. 이건 이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전환점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했어요. 오장미가 강준호한테 마음이 흔들릴수록 신분 위장이 흔들려요. 그리고 신분 위장이 흔들릴수록 오장미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오장미가 채화영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강준호한테 자신이 한 위장과 거짓이 다 드러나면 그 승리가 진짜 승리일 수 있는지가 이 드라마의 철학적 질문이에요. 마대창이 채화영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시청자들은 마대창이 채화영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함정이에요. 마대창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마대창은 자기 편이에요. 채화영이 유용한 동안은 채화영을 쓰는 거고 채화영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이 언제인가? 그게 마대창이라는 캐릭터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백호가 채화영이 아버지를 사고 현장에 유인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이 드라마에서 물적 증거가 나타나는 방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경로예요. USB일 수도 있고 녹음 파일일 수도 있고 CCTV 블랙박스 영상일 수도 있어요. 백호가 그 증거를 확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화영을 응징하느냐, 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접 공개하느냐. 그 선택이 이 드라마 후반부의 방향을 결정해요. 표면적으로는 오장미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오장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채화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강준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각자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가 미스터리 스릴러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화영이 나쁜 사람이기만 할까요? 오장미가 옳기만 할까요? 강준호는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이 드라마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쉬운 답을 안 줘요. 그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지나치기 쉬운 장면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 번 볼 땐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복선이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오장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활을 잡는 방법이 마서린과 달라요. 마서린은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정석적인 자세로 활을 잡아요. 근데 오장미의 자세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훈련받은 느낌이에요. 채화영이 이걸 봤을 거예요. 서린이가 만내라고 말했지만 그 활을 잡는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채화영의 뇌 어딘가에 입력됐을 거예요. 오장미가 준호의 결혼 언급에 당황하면서 컵을 살짝 흘릴 뻔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장미가 이 질문에 당황했다는 게 그 감정이 연기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복수를 위해 들어온 사람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더 능숙하게 처리했어야 해요. 오장미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백호가 채화영한테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이 장면 이후에 준호의 뒷모습이 잠깐 비춰요.
준호는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준호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보통 형이라면 동생이 저런 말하면 말리잖아요. 근데 준호가 그냥 걸어가요. 이게 의미하는 건 준호도 채화영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화영 편이 아니라는 신호. 마대창의 장면은 이번 회차에서 짧게만 나왔어요. 근데 마대창의 비서가 마대창한테 태블릿을 건네주는 장면에서 태블릿 화면이 0.5초 정도 비춰요. 그 화면에 사람 모습이 있어요. 채화영 갑질 영상이 이미 마대창한테 전달됐다는 암시예요. 마대창이 그 영상을 봤으면서도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마대창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대창이 움직이는 건 항상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순간이에요. 이 장면들 다음 회차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번 회차는 단일 에피소드에서 처리하기 너무 많은 복선을 깔았어요. 보통 드라마라면 34화에 나눠서 배분할 만한 내용을 작가가 한 회에 압축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리스크이기도 해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청자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회차의 실망감이 더 커지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잘 다뤄진 감정선은 강준호와 오장미예요. 결혼 언급 장면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가 좋았어요. 반면 채화영의 감정선은 이번 회차에서 약간 평면적이었어요. 채화영이 하늘아 미안해라고 했을 때 그 장면에 좀 더 시간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서스펜스 설계는 완벽했어요. 채화영이 양금순 뺨을 때리는 장면의 타이밍, 백호가 선전포고를 날리는 장면의 위치, 그리고 하늘아 미안해 복선이 놓이는 위치.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청자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음 회를 예측하게 만들어요. 정답이 하나가 아닌 서스펜스를 설계한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동시에 3개예요. 하나. 채화영의 양금순 단독 신문. 둘. 오태평 관련 움직임. 셋. 채화영 갑질 영상의 공식 확산. 이 중 하나만 터져도 드라마가 뒤집히는데 3개가 같은 회차에 터지면 이건 역대급 신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채화영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아들이라는 걸 모른 채 강준호를 공격하는 그 순간들이에요. 그 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채화영이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 커지거든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판은 아직 짜이고 있어요.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채화영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공포는 누가 다음 순간에 배신을 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양금순을 봤을 때 시청자들은 이 인물을 오장미 편으로 분류했을 거예요. 오장미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오장미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근데 양금순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보이시나요? 채화영의 신문이 시작되면 양금순은 선택을 해야 해요. 오장미를 지키느냐,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채화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면서 양금순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가 양금순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오장미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구조예요. 진홍주도 마찬가지예요. 진홍주는 지금 채화영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염산월의 지시를 받아서 채화영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고. 근데 만약에 채화영이 먼저 눈치챈다면 채화영은 진홍주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홍주가 모르는 척 계속 그 곁에 두면서 역정보를 흘릴 수 있어요. 이게 채화영이 진짜 무서운 이유예요. 채화영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 배신을 역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진홍주가 채화영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채화영이 진홍주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전한 캐릭터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강백호예요. 백호는 숨기는 게 없어요. 채화영을 무너뜨리겠다는 목적 하나로 움직이고 그 목적을 본인도 알고 있고 채화영도 알고 있어요. 패가 공개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백호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솔직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는 오장미예요. 왜냐면 오장미는 모든 세력이 원하는 것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채화영은 오장미가 위협이에요.
염산월은 오장미를 통해서 채화영을 건드릴 수 있어요. 마대창은 오장미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려 하고, 강준호는 오장미한테 감정이 있고, 백호는 오장미를 동맹으로 쓰려 하고, 오태평은 오장미와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세력이 오장미 한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심에 있다는 건 가장 많이 보인다는 뜻이고, 가장 많이 보인다는 건 가장 많이 공격받는다는 뜻이에요. 오장미가 이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서 강준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사랑이 전략을 방해하는 구도. 이 드라마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플롯이에요. 이번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초반 회차들에서 우리가 그냥 넘겼던 장면들,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소름이 돋는 복선들이 있어요. 채화영의 집이 처음 나왔을 때 인테리어 장면이 꽤 길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 캐릭터의 집을 보여줄 때는 그 캐릭터의 삶이 담긴 물건들을 보여주는데, 채화영의 집은 호텔 같아요. 개인적인 흔적이 없어요. 이게 채화영이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는 표시예요. 그 지우려 했던 과거 중 하나가 아이를 버린 사실이에요. 강준호가 음악을 들을 때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초반에 있었어요. 음악 천재적인 귀를 가진 인물이라는 설정이 잠깐 나왔는데 당시엔 그냥 캐릭터 특성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채화영도 음악에 특별한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때의 채화영 표정, 기억하시죠? 음악적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유전이에요.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처음 채화영 앞에 나타났을 때 채화영이 오장미를 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위화감이었어요. 근데 그 위화감이 이 여자가 진짜 마서린이 맞나? 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뭔가 나를 아는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온 거예요. 채화영이 무의식적으로 오장미의 시선에서 뭔가를 감지한 거예요. 오장미가 복수를 목적으로 채화영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채화영한테 무의식적으로 전달된 거예요. 마대창이 강준호를 처음 만난 장면에서 마대창이 강준호의 얼굴을 유독 오래 봤어요. 당시엔 거물이 신입을 평가하는 장면으로 해석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 달라요. 마대창이 강준호 얼굴에서 채화영의 흔적을 찾은 거 아닐까요? 마대창이 이미 강준호와 채화영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마대창이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태평이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채화영이 잠깐 멈추면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냥 앉는 동작처럼 보였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채화영은 오태평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채화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드라마에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태평을 보고 손이 떨렸다는 건 오태평이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에요.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히 악역으로 보면 이 드라마가 반밖에 안 보여요. 채화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 중 하나가 아이를 버리는 거였고, 그 선택 이후부터 채화영은 자기가 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만 달려간 거예요. 멈추면 뒤돌아봐야 하고, 뒤돌아보면 자기가 버린 아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채화영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처음으로 멈추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예측해보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하늘아 미안해라고 했던 그 장면. 채화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멈춘 거예요. 음악 앞에서. 그리고 그 음악이 강준호가 있는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는 게 채화영의 무의식이 아들의 근처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채화영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채화영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 회사, 권력, 지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버린 것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모여 있어요. 버린 아들이 자기 곁에 있고,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선택들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직면의 순간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채화영이 밉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 작가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악역을 악역으로만 끝내지 않는 것.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는 모든 캐릭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오장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채화영이 아이를 버렸다는 걸 알고, 백호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각 캐릭터는 서로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 시청자가 캐릭터보다 더 조마조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드라마의 현재 사건들은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10년 이상 된 과거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오장미가 들어온 것도 과거. 백호가 복수하려는 것도 과거. 오태평이 위험한 것도 과거. 강준호가 입양된 것도 과거. 이 드라마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거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드라마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채화영이 악역인 건 맞는데 오장미도 위장을 하고 있어요. 백호가 복수를 원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 방식이 때로는 위험해요. 강준호는 가장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드라마에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계속 헷갈려요. 그 헷갈림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 드라마의 편집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정보가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와요. 시청자가 이제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정보 하나가 기존의 이해를 뒤집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이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도달할 것 같으면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그게 이 드라마가 조회수 10만을 계속 넘기는 이유입니다. 양금순이 실수로 마서린의 어린 시절에 대한 디테일을 틀리게 말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생겨요. 이게 채화영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채화영이 이 신문 후에 혼자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채화영의 표정이 놀람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염산월이 오태평한테 먼저 접근해서 채화영에 관한 정보를 사려고 해요. 오태평이 완전히 거절하지도 완전히 응하지도 않는 애매한 반응을 보여요. 이 장면이 짧게 지나가지만 이게 이후 전개의 핵심이에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백호가 오장미한테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같이 하자. 그리고 오장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채화영이 공식 자리에서 오장미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강준호가 채화영과 오장미 사이에 서는 장면. 이 장면 이후 채화영의 오장미를 향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해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채화영이 오태평을 단독으로 만나는 장면. 그 만남에서 채화영이 오태평한테 하는 마지막 대사. 이게 끝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당신 머릿속에서만 있어야 해요. 두 번째 가능성, 강준호가 오장미한테 직접 묻는 장면. 당신 진짜 마서린 맞아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장면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다음 회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판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건지 이 드라마 끝까지 같이 봅시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채화영의 하늘아 미안해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의 방향을 바꿀 폭탄이라는 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장면은요. 강준호가 채화영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 순간인데, 그 가능성이 생기는 바로 그 타이밍에 준호가 채화영을 엄마가 아닌 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상황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드라마 작가 진짜 잔인해요. 다음 회차 리뷰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에 맞춘 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댓글 달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